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빵집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자, 오늘은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뉴스에 나왔던 것까지 다뤄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두 개 점포만 이야기하고 나면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 회에 나눠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나는 프랜차이즈 빵집 사장님입니다. 라고, 이게 작년 9월에 방송되었던 뉴스의 일부입니다. 빵집 사장인데 읽어보면은 이제 뭐 새벽에 출근해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장인데 한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쓸쓸하죠. 바로 옆에 파리바게뜨가 있습니다. 이 점주는 뚜레쥬르 점주님이고요. 자, 이 부분부터 한번 얼마 볼까요? 전 위층에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 발길이 줄더니 매출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70만 원어치를 시켰는데 매출로 나온 조금 전에 보셨지만 바로 옆에 뚜레쥬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파리바게뜨가 새로 생겼다는 거죠. 화면 보시면 이 왼쪽에 보면은 뚜레쥬르가 있고 이쪽에가 이제 파리바게뜨가 들어온 자리입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아휴, 이 참 저기 방송을 보면은 저 뚜레쥬르 점주님이 33살이더라고요. 뚜레쥬르 차리는데 1억 5천원 이상, 1억 5천 들잖아요. 그죠? 집기랑 그다음에 인테리어까지만 해서 가맹비라든지 뭐 또 점포 임차 비용 별도죠. 그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 있었다면 권리금까지 별도인데, 근데 이 자리를 보고 있으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난곡이라는 그 옛날에 굉장히 고객길이었고, 굉장히 그 단독주택들이 난립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거기를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한 건데, 보면은 이제 절대적인 수요는 2265세대의 휴먼시아 이단지 아파트 이 사람들이고,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자, 그러니, 다시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여기 2천 몇백 세대 아파트가 주된 유효수요고, 요쪽 유효수요가 올라올 일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된 수요면 아예 이 건물로 붙든지 일로 바짝 붙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뚜레쥬르 자리가, 여기 유효수요 입장에서 볼 때는 반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리에 경쟁점이 있는데 또 들어온 회사를 탓만 하지 말고요. 저 자리에 경쟁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창업을 하였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인 겁니다. 자, 저 자리가 어딘지 네이버 지도로 다시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입점했다는 경쟁점이 파리바게뜨, 난곡, 휴면시아입니다. 왼쪽에 로드뷰 보면은 여기에 뚜레쥬르도 있고 파리바게뜨도 있는데, 또 이제 네이버 로드뷰로 보면은 뚜레쥬르가 폐점한 뒤의 모습밖에 없어요. 아니네. 예, 제가 눈이 썩었나 봅니다. 뇌가 썩었나? 예, 죄송합니다. 예. 뚜레쥬르가 여기 있고 파리바게뜨가 여기 있는데, 어쨌든 여기 2천 몇백 세대가 상가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내려오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파리바게뜨가 좀 더 우세한 자리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가 파리바게뜨가 개점을 한 것이 2018년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이고야, 이때는 이미 파리바게뜨가 브랜드력에서 뚜레쥬르에 한참 밀렸죠. 제 기억이 맞다면 여기 뚜레쥬르가 2008년에 오픈을 했고, 작년까지 150만 원 전후의 매출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점이 들어와 버리니까 매출이 훅 떨어졌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카카오맵이 아니군요. 결국은 이 점포가 뚜레쥬르가 지금은 폐점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결국 이제 경쟁점에 밀려서 문을 닫았는데, 단순히 안타깝다는 이야기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 좀 경쟁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출점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조언을 감히 드리고 싶은 거죠. 그죠? 2천 몇백 세대면 아예
2000 몇백 세대 바짝 붙어서 요 세대만 알차게 먹는다. 그렇게 했더라면 경쟁점이 들어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일로 갔더라면 요 주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렵겠죠. 그럼 이 건물에서 뭐 현실적인 일입지를 찾는다든지 그랬으면 되겠죠. 지금 저와 같은 형태의 뚜레쥬르 출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번 영상은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강의 때도 한 번씩 이야기하곤 했는데 요건 강의 때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보면은 레미안 하이어스 아파트 2644세대 이것도 당연히 정비구역 정비사업 한 거겠죠. 그죠? 잠깐만요. 이게 그 전에 2000몇 그죠? 이거 정비사업 한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그 전에 뚜레쥬르가 입점을 합니다. 그럼 매출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페미니마트 옆에 여기 한 칸 자리가 요 자리가 뚜레쥬르였습니다. 그 당시에 매출을 얼마나 팔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이 한 칸 12평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뚜레쥬르는 2000세대에 넘는 아파트면 괜찮단 말이에요, 매출이. 그런데 12평 정도의 면적이면은 상품 구색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겠죠. 그러면 길 건너에 있는 이 파리바게뜨 경쟁이 밀리지 않겠습니까? 특히 횡단보도가 이쪽에 있죠. 그죠?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하철역이 금정역이 여기 있는데 스카이뷰로 보자면 그러면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이쪽 코너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단지 내 단지 사람들은 지하철 타러 갈 때는 많은 수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지하철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와서 횡단보도로 건너서 뭐 이렇게 해서 생활동선 학원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할 때 그렇게 될 거니까 우선 이 단지 내 상가는 단점이 좀 끼어 있죠. 양동선에. 횡단보도 쪽으로 바짝 붙였더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그건 단점입니다. 그러더라도 아파트 사람들이 빵을 살 때는 이 자리가 좀 더 우세한 자리에 있는 건 맞는데 그러더라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뚜레쥬르 자리는 코너에서 한, 둘, 셋, 네 번째죠. 한 칸이 4m면 4, 8, 12 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면 그러면 이 동선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아파트 사람들은 이 건너서 파리바게뜨를 가는 거리나 뚜레쥬르를 가는 거리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면적은 12평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오픈한 저 가게가 뚜레쥬르가 2010년이면 이미 파리바게뜨에 비해 브랜드력에서 달리고 있었죠. 그럴 때는 이런 자리를 들어가면 안 되죠. 브랜드력도 떨어진데 이런 자리 경쟁점이 있을 때는 경쟁점을 압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파리바게뜨가 나중에 들어온 거면 아까 저기 어디야 난곡처럼 나중에 들어온 거면 내 이해를 하겠다. 파리바게뜨가 그 전부터 있었죠. 요 공사할 때부터 파리바게뜨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쟁점 있을 때 들어가면 경쟁점을 압도할 수 있는 데를 가든지 아니면 멀찍이 경쟁점을 피해 가든지 그랬어야죠. 그렇더라면 요런 쪽으로 왔었어요. 그죠? 그죠? 일로 와가지고 이 3번 사거리 시장이니까 여기 유동격 매출과 이 아파트 매출과 길 건너 아파트 매출 뭐 적절히 섞어서 매출을 일으키는 자리로 들어갔었어야죠. 여기 보니까 지금 베이커리 찾는데 이쪽에 경쟁점 없잖아요. 그럼 일로 들어갔어야지. 그 파리바게뜨 맞은편에 압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저런 데는 압사하는 자리잖아요. 왜 저런 데 입점을 할까? 참 다른 데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강의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데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파리바게뜨 동탄 나루마을점이 매출이 무지무지 좋은 데거든요. 예, 여기 350만 원 넘게 팔아요, 일매출이. 엄청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매출이 굉장히 좋다 말은 시장의 포텐셜이 여기 유효수의 포텐셜이 그만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하나 우리 또 뚜레쥬르 하나 들어가자. 이거 소매점 하시는 분들에게 드린 메시지입니다. 그런다면 최대한 떨어져 가지고 이쪽 사거리 NH 농협은행 있고 이쪽으로 들어와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혹시 다 베이커리 또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이렇게 많냐? 이런 것들 빼고, 에? 잠깐만요. 로드뷰 상으로 나오지 않는데, 이 라인에 뚜레쥬르가 있다고 하거든요. 일로 들어왔으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하려고 했냐면, 여기 뚜레쥬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게 지금 뚜레쥬르가, 이게 지금 옆에 보면 파리바게뜨가 사거리 코너에 굉장히 크게 있고, 얘가 350을 넘게 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는 이건 뭔데요? 경쟁점에 있는데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출점하면 안 되죠. 소매점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매점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장사 잘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장사 잘 되니까 걔를 죽이겠다 들어간다. 그런 심보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꼭 보면 경쟁점 좋은 자리, 장사 잘 되는 데 있다. 그 뒤로 들어갈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출점은 철저하게 내 손익만 가지고 따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더 장사가 잘 되거나 경쟁점 장사가 아주 잘 되니까 저 친구를 피해서 내가 요만큼 시장을 잘라 먹겠다. 그런 계산을 가든지, 아니면 아예 경쟁점을 근거리에 두고 간다면 아예 압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길 수 있는 자리로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가져야죠. 그죠? 자, 혹시 네이버 지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는 여전히 이쪽에 있다고 나오고, 이 앞쪽에는 있는 걸로 안 나오네요. 이 건물인 것 같은데, 뭐 향후에 매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군포에 있는 뚜레쥬르가 하루에 7, 80만 원 정도 팔다가 폐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소매점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 경쟁점이 있을 때 어떻게 입점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빵집 프랜차이즈 사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하나가 뭐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지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모여서 큰 힘이 발휘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그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